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최근에 국제뉴스 관련, 미국 관련 뉴스로 트럼프가 고의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SNS에서 우연히 뭐 제목만 휙 보고 넘기고 난 다음에 에이 설마 또 어디 동네 유튜버가 어그로 끌려고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요. 자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 뭐 걔는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좀 뭐 인세인한 뭐 좀 정신 나간 짓을 하지만서도 저렇게 자기 파괴적인 일을 할 리가 있냐. 아니 경기 침체되고 나면 뭐 미국 사람들 불만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현 대통령이 욕만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깎아먹는 짓을 왜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잠깐 넘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말이 아니 그 나름 뭐 논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누가 뭐 일부러 자기 뇌피셜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을 지금 한국 언론이 받아서 쓴 것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유튜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쪽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가 다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작전인 거고 뭐 의도가 있는 거고 이러니까 저런 뭐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 보이지만서도 사실은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고의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트럼프가 고의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진짜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고의로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기 딴 게 아니라 무슨 이제 한겨레 뉴스를 떠왔습니다만 뭐 구글링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고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뉴스도 많고요. 뭐 그 당연히 우리나라 뉴스가 받은 외신에서의 기사도 많습니다. 저는 한겨레 기사를 따왔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경제가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저기 미국 연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GDP 나오고 이런 데서도 뭐 마이너스 성장률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다 의도된 경기 침체이다. 그 의도는 뭘 위해서 이런 경기 침체를 유도하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분석이랍니다. 자, 이거 조금만 더 저기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진짜냐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메갈리가트라고 하는 여기 이제 나름 유명한 분석가라고 합니다. 뭐 전 뭐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하락,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디스인플레이션 등을 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약 달러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패드가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 디스인플레이션 이거는 뭐 뭐랄까 이게 뭐 사실 불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걸 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로버트 커트너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트럼프는 코로나 시기에 공급망 위기를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려는 것 같다. 즉 관세 이야기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공급망을 갖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는 고의 아니냐 고의. 뭐 이렇게 공급망 헝클어뜨리고 나면 당연히 이제 뭐 여러모로 안 좋아질 거고 공급 형편 없어질 거고 그러면서 공급망이 망가질 거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것 뭐 이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저도 뭐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트럼프의 고의적 경기 침체 유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뭐 어디 동네 뭐 하고방 유튜버에서 그냥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를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느냐? 일단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떠듭니다. 뭐라고 떠드는데
일단 최근에 미국 주가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랑 인터뷰를 하면서 요즘 주가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니까 난 주가 관심 없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이 말은 미국 대통령이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이제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신경 안 쓴다. 이 말은 그냥 뭐 주가 떨어지는가 말든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뭐 내가 뭐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은 여태까지 하던 말과는 좀 많이 다르죠. 뭐 여태까지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걱정하지 마라. 미국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곧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이라도 치는데 뭐 그런 뻥도 안 치는 겁니다. 너무 솔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인터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미국 나스닥이 4% 폭락했습니다. 지금 나는 빅 싱즈,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기, 지금 현재 과도기고 이 과도기의 어려움은 감내해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 말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듣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곧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지금 자기 하는 일 때문에 미국 경제에 곤란함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바이든 정부가 했던 그 정부 지출 하는 거 이런 거에 중독된 지금 경제는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디톡스 독을 뺀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부 지출 이거에 이제 시장이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부 지출 더 이상 안 할 거다. 자, 정부 지출은 보통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다시 어떻게든 뭐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할 의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쭉 이런 얘기들을 쭉 다 종합해 보니까 일단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 허황된 말이 아니다라는 게 미국 행정부 내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있느냐? 행동들 아주 많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저거는 일부러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저러는 거지 제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제1번 타자는 역시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를 뭐 25% 하겠다 했다, 뭐 60% 하겠다 했다, 40% 하겠다 했다, 한 달 미루겠다 했다, 뭐 다음 주까지 뭐 잠깐만 미룬단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저 정리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관세 정책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게 타격입니다. 두 번째로 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타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뭐 워렌 버핏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전쟁 행위랑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미국과 다른 여타의 전 세계가 대립적 관계로 선다라는 것이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관세 정책을 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통해서 미국 행정력을 매우 약화시킴과 동시에 고용 상황도 엄청 안 좋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부터 벌써 몇만 명씩 떨려져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동맹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맹국일수록 더 두드러 맞죠. 대표적인 게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유럽, 미국이랑 이제 거의 뭐 척지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 일본 바들바들 떨고 있고, 대만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러우 전쟁 중재하러 간다 그랬더니만 뭐 빼먹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가지고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행정적인 활동들은 전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럴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왜? Why? 트럼프는 뭘 의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고 있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 부채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뭐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참아야 된다.
미국인 여러분들 뭐 수고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뭐 괴롭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한번 참아보십시오. 자,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약 36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걸 36조 곱하기 우리나라 환율 1,400원으로 곱해보면 5경 원이 넘습니다. 미국 현재 총 부채액이 뭐 원화로 따지면 5경, 미국 달러화로 하면 36조 원입니다. 자, 이게 36조니까 이게 만약에 연간 이자가 10%다. 그러면 3.6조가 되겠죠. 10%는 안 되니까 3%다라고 치면 3%면 대충 한 달러로 1조 달러가 됩니다. 그렇죠? 1조 달러보다 실제로 좀 모자라다, 좀 작다고 그럽니다. 8천 몇백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주 많죠. 대충 1조 달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이 됩니다. 그냥 이자로만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이자로만 뜯겨나는 게 1조 달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매년 미국에서 세금으로 5조 달러 정도를 갖다가 세금으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36조의 생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정부가 5조를 뜯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조를 뜯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세금으로만 국채 이자로만 1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살림은 4조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024년도 2024년 잘못 찍었네. 2025년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전체 국채 36조 중에 7조 달러가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조 달러어치를 갖다가 갚을 수는 없죠. 뭐 7조 달러를 어떻게 갚습니까? 당연히 새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뭐 만기 연장 효과를 노려야 되겠죠. 이제 새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 끌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옛날 구채권들을 갚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옛날에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옛날에는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한때 제로 금리라고 했었고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채권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채권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돌아오는 채권들이 뭐 금리 0%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충 평균적으로 1% 정도의 금리를 가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4.3%, 4.5% 뭐 이럽니다. 그러면 1%짜리 채권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4%짜리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채권을 이렇게 손바뀜 한번 하면서 추가 금리가 3% 가까이 이상 나는 거죠. 1%에서 4%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이렇게 되고 있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뒷골선을 하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일단 상반기 중으로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 채권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해도 추가 금리를 3% 이상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이걸 원금을 갚는다. 이게 안 돼. 뭐 원금 못 갚아. 이자라도 꼬박꼬박 내야 돼. 이자가 근데 여태까지는 1%로 내다가 이제는 4%로 내야 돼. 야, 이거 너무 땡맞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끌어내려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겠죠. 자, 근데 지금 그 금리라고 하는 건 일단 연방준비은행 패드에서 결정을 합니다. 패드에서 금리 내리라고 트럼프가 좀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패드에서는 지금 뭐 인플레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려? 당장 게다가 또 트럼프 할아버지 당신 관세 올린다면서 관세하면 물가가 올라가지 내려가겠습니까?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금리 동결이지 금리 인하는 힘듭니다. 금리 인하했다가 물가 그냥 폭발해버리면 어떡하려고.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풀고 당신 푸는 돈 아니야. 바이든만 푸는나? 당신도 풀었지. 그래서 패드에서는 얼마 전에 FOMC 열려가지고 요번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 땅땅땅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패드에서는 금리 안 낮춰줘 그럽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패드에서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도 인플레가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 연방준비은행장이 하는데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기준금리는 그 국채금리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연방은행과 연방준비은행과 미국의 일반 시중은행 사이에서 거래되는 금융채권의 금리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모든 금리가 이제 이걸 목표로 해서 비슷하게 맞춰져 가긴 하지만서도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중요한 게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소위 뭐 저기 금융시장에서는 이거 실질금리, 아니, 시중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시중에서 실제로 뭐 거래되는 채권의 금리,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정부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하는 건데 이건 정책금리이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시중금리다. 시중금리는 내려가야 돼. 근데 아니 그 시중금리를 대통령이 내리고 싶다라고 마음은 먹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내려요? 뭐 채권 딜러들한테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명령한다고 한들 들을 리도 없고 뭐 듣는다고 한들 뒤로 다 도망갈 텐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시중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의도된 경기 침체 유도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도 낮아집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성장률 뭐 0% 마이너스 이렇게 뭐 꼬라박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회사에서도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온 동네 망하는 회사 생기고 뭐 난리 나겠죠. 소비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이제 꼬라박히는 거죠. 그러면 이 판국에 무서워서 누가 돈 빌리겠습니까? 누가 투자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는 대출 수요가 확 줄어요.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는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시중금리 낮아지면 국채금리도 낮아지고 국채금리 낮아지면 뭐 미국 행정부가 당장 내야 되는 이자돈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와, 트럼프 천재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누가 바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계획의 성공 가능성 100%가 아니라 150%, 200%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힘들지 망가뜨리는 것만큼 뭐 쉬운 게 있어요. 성장이 어렵지 뭐 침체를 유도하는 거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면 뭐 금리 낮아질까? 아니 뭐 당연히 낮아지겠죠.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돈을 빌려? 돈 안 빌리면 당연히 금리 낮아지겠지. 그러면 국채 이자 부담도 많이 줄어들겠지. 저는 이거에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하면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경기 침체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관세 때린다고 그러고 미국 경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의 화신 그 자체인 트럼프가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러고 앉았으면 당연히 미국 경제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 내려갈 거고 이자 부담 줄어들 거고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지금처럼만 하면 100% 아니라 200%, 300%라도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아무 문제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정말 진짜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느냐,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느냐, 내가 뭐 트럼프가 아니니 모르죠.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그의 말과 현재 그가 행하고 있는 정책은 그의 머릿속에 이런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게 왜 제가 계속 헛웃음을 치고 있는지. 트럼프 아저씨 바보요? Are you idiot? 예. 자, 2024년도에 미국 경제는 2.8% 성장을 했습니다. 2.8% 성장, 뭐 미국 경제 예산은 예전에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뭐 5% 가까이도 찍고 4% 찍고 이래가지고 와, 저런 미국 같은 경제가 저 정도를 찍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2024년도에 2.8% 성장을 해가지고 총 29조 달러의 GDP 규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내년도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쭉 계속 해가지고 자신의 의도대로 경기 침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미국 애틀랜타 연준 이런 데에서는 그 마이너스 2.8%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에이 설마 미국이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겠어, 각자 뭐 애틀란타가 너무 좀 오바네라고 생각해주고 그냥 1%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024년도에는 2.8% 성장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1%만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1%로 성장률이 깎이면 지금 현재보다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 뭐 4% 이러거든요. 실업률이 뭐 6%, 8%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게 실업률은 빵빵 올라갈 거고, 관세 이것 때문에 뭐 물가는 관세만큼 더 올라갈 거니까 그걸로 해서도 미국 경제 많이 힘들어질 거고, 미국 기업들 생산 활동 뭐 팍팍팍 줄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년도에는 2.8% 성장했는데 25년도에 1% 성장을 했다. 그러면 성장률이 깎이는 게 1.8%가 깎이는 거잖아요. 2.8에서 1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올해도 만약 2.8% 성장했다. 그러면 뭐 29조 곱하기 2.8%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밖에 성장을 안 했으니까 요 1.8%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GDP 성장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9조 달러에다가 1.8%를 곱하면 6,480억 불이 원래 성장해야 될 만큼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하면 미국 경제는 28%가 줄어들게 6,480억 불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의 목적은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4.2%입니다. 이 4.2%를 뭐 새로 이제 돌릴 때 막 경기 침체가 됐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려 1.5%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아주 뭐 이대로 될 거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되고 경기 침체 당연히 금리 낮아질 거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이걸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새로운 이자 부담이 팍 줄어들겠죠. 자, 4.2에서 뭐 1.5를 빼면 얼마입니까? 2.7인가요? 2.7%만큼 새로 발행하는 7조 달러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이 1,890억 달러가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를 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GDP로 손해보는 돈이 6,480억 불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아낄 수 있는 세금 부담은 1,89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 아끼려고 6천억 손해보는 이런 장사를 하자. 이게 트럼프의 계산이에요. 진짜로 트럼프가 이걸 의도했다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미국 경제는 당연히 2천억 벌려고 6천억 손해보는 이런 장사를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을 주고 뼈를 깎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 뼈를 줄 테니까 뼈는 부서지더라도 살은 지킬 수 있어.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얘기죠.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트럼프가 똑똑하다라고 역시 트럼프는 작전이 있었어라고 하는 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고의적인 경기 침체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자는 2천억 아끼고 6,500억 이상의 GDP 손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 숫자로 하니까 건조하죠. 실제로는 실업자가 지금 현재에 뭐 2배, 3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실업률은 뭐 극간접시 소수일 것이고요. 그 와중에 미국의 어떤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나마 남아있던 제조 기반 다 망가질 겁니다. 아니 트럼프가 지금 제일 확실하게 관세 때린 품목이 뭐죠? 나중에는 뭐 모든 수입품에 다 때릴 거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산업의 쌀이죠. 모든 산업에 철 알루미늄 안 쓰인 데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이렇게 가격을 쳐올리고 나면 관세로 쳐올리고 나면 미국 제조업체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장에서 다 손해죠. 다른 나라 제조업체들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뭐 어디든 철값이 자기가 재료로 쓰는 철값이 미국보다 25%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철 알루미늄 가격에다 25%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그 자체로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뭐 이런 중국 이런 회사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면 그 회사는 뭐 수출이 줄어들 거고 수출이 줄어들면 뭐 당연히 그 미국 제조업체는 점점점 골마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업자도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기 침체될 거고 그럼 당연히 금리 내려갈 거고 야 트럼프 좋겠다. 금리 아껴가지고 이자 아껴가지고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뭐 그다음부터는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금리 낮아지고 나면 뭐 투자도 활성화되고 뭐 어쩌고 다 좋아질 거야. 그러긴 하지만서도 뭐 그 다음부터는 훨씬 힘든 작업이 남아있죠. 고의로 경기를 침체시켰는데 이제는 고의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쉬운가? 내려가는 거 쉽고 올라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내려가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올라가는 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뭐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지 안 쉬운지. 정말 이런 뉴스가 멀쩡한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운영에 트럼프가 얼마나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뭐 미국 시민들 중에서 뭐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마가 아저씨들이야 뭐 좋다 그랬지. 트럼프가 뭔들 싫겠어. 근데 그 아저씨들도 직장 잃고 경기 침체되고 장사 안 되고 뭐 등등등 해보면 좀 괴로울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우리도 유탄을 당연히 맞게 되겠죠. 부수적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제일 힘들고 괴로운 건 미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뭐 그래도 뭐 트럼프 찍은 아저씨들이야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뭐 그거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실 겁니다. 뭐 고생하시고요. 지금 현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트럼프가 일부러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마음 편하시겠죠. 다 이후에는 트럼프가 다 생각이 있겠지라고 마음 먹는 게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우리는 열불이 터지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우리는 열불이 터지는 걸 이렇게 놀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를 좀 인세인한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정신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크레이지한 것에 넘어서 이디어트한 거죠. 뭐 바보냐? 네, 그런 바보입니다.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경제가 뭐 트럼프 말마다 엄청 좋아질 거다라고 그러는데 아나콩콩이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나 트럼프는 뭐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는 힘을 실어 드릴게요. 당신의 의도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 의도로 인해서 뭐 금리 낮아지는 거 그걸로 만족하신다고 그러면 뭐 만족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의도적 경기 침체 유도설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 결론이 나오네요. 미국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